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영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자, 12월 첫째 주 12월 5일 토요일 연마방송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상당히 많이 목요일날 내렸습니다. 지금도 내리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그런 눈의 영향 때문에 서울 경마 주로가 굉장히 좋지 않을 걸로 판단이 들고, 역시 그렇다면은 주로의 변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자주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목요일 주로를 상황을 보면 이미 하얗게 뒤덮여 있었고, 그것을 이제 또 갈아엎죠. 트랙터가 이제 갈아엎고 날씨가 또 추워지니까 연막칼슘 소금을 또 뿌리면서 이게 이제 흙이 뭉쳐집니다. 뭉쳐지면서 날씨가 이제 주말에는 얼마만큼 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녹으면서 흘러내려야 되는데 흘러내리질 않고 그대로 뭉쳐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뻘 같은 주로라 그러죠. 예, 뻘 주로로 이제 바뀌는데 분명히 이제 주로가 무거워지면서 선행마에게 그렇게만 유리하지 않은 그러한 주로로 바뀌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땠습니까, 이번 주 편성이요? 오늘 첫째 주기 때문에 일단 금요경마가 전체로 좀 안정적 흐름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서울도 좀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결과를 떠나서는 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편성적인 인기마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게 정말 세서 팔리는 능력마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편성적 인기마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이 주로적 변수 때문에 편성적 인기마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레이스를 끌지 못한다라면, 특히나 이럴 때는 뭔가는 무빙마가 나타나서 앞을 흔들어 버리면 말 그대로 어부지리가 잘 날 수 있는 하루이기 때문에 항상 어느 경주든 간에 어부지리에 대한, 그러니까 그 능력을 떠나서 항상 그 전개적인 노림수, 우리 배당을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요. 월초 경마로 펼쳐집니다만 또 눈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주례 변수도 있고, 역시 또 연말 2015년도 이제 마지막 4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휴장이 아직 정확한 이제 공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1일이 또 경마일로 그렇죠. 잡혀 있기 때문에 역시 마서에서도 그런 걸 좀 조율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12월 경마 마무리 잘 해가지고 2015년 기분 좋게 끝맺음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하겠고요. 자, 승부처는 3, 4, 5경주를 전반부에 준비했고요. 후반부로 가서 7경주부터 9경주, 11경주, 7, 9, 11 이렇게 또 메인 승부를 저희가 준비한 만큼 하단 자막에 나오는 대로 잘 한번 체크하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한번 1경주부터 빠르게 한번 들어갑니다. 자, 1경주입니다. 1000m 600로 레이스 2세 신마경주 출전 두수는 8주 단촐한 편성입니다. 네, 자주 말씀드리지만 2세마 경주 3,000만원짜리의 상금이 걸려있는 나름대로 먹을 게 있는 경주고, 48조와 37조가 나란히 동반 출조하고 있고 또 이종훈 마주가 동반 출조시키고 있는 8마리 대결인데요. 주행 검사 때 모습만 본다라면 이번마 봉화사랑의 모습이 가장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흙을 맞고 못 뛰었던 주행 심사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전의 모습들을 본다라면 위험성을 내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마지막 주행 심사를 받을 때는 그 주행 불량키를 다카시 기수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고 파악을 하면서 흙도 안 맞히고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훈련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놀래는 것도 좀 잡고, 그리고 마지막 직선에서 뽑아내는 훈련까지 다 해봤는데, 요번에 이제 다카시 기수가 새벽적 훈련도 가끔 호흡을 맞춰가면서 소속조 신마저 라오나머스와 병합도 했고, 특히나 게이트가 2번이기 때문에 나머지 말리자 중에서 이제 빠른 말 자체가 있다라기보다는 앞선에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봉화사랑의 데뷔전 승부 가장 좀 유력해 보이는 첫 게임입니다. 다카시 기수를 최근 14조에서 기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카시가 열심히 타주고 있고, 이번에 안쪽 게이트를 잡고 있고 선행 갈 수 있는 마필이니까, 자, 2번 게이트는 봉화사랑, 이번 경주 선행 강공 기대가 되는 마필입니다. 네, 37조 심승태 마방에서 2두를 꺼내 들었네요. 이 4번마 체리피커의 문세영 기수, 6번마 컴플리트 위너의 김동수 기수인데, 자, 2두 모두가 일단은 기본적인 발걸음은 충분히 있는 마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중요한 건 주행검사 당시 어떤 모습, 그리고 조교 때의 어떤 모습을 보면, 자, 승부는 4번마 체리피커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조교 당시 어떤 모습 그리고 능력 검사 당시 어떤 모습은 확연히 좀 비교가 되는 모습인데, 자, 발주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키겠다라는 것이 정확한 내용입니다. 자, 문세영 기수의 4번마 체리피커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4번 체리피커, 6번 컴플리트 위너가 이제 한 집 동반 출전하고 있습니다. 신대 마방에서 2마리 나왔는데 공교롭게 2마리를 또 주행 검사를 통과시킨 기수가 김동수 기수예요. 그렇죠. 지금 김동수가 올라가 있는 마필은 6번이고 또 4번 체리피커에는 문세영인데, 일단은 뭐 마방에서 문세영 기수, 일단 말씀한 것처럼 문세영 기수가 이제 발주를 잘 받는 기수 아닙니까? 그렇죠. 발주는 뭐 1등이죠. 제가 볼 때는 뭐 뒤에 있지 않고 강하게 밀고 선입권 전개를 펼칠 것 같습니다. 4번 체리피커가 되겠고,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은 방춘식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7번은 운악 하비오라 마필인데, 문제는 15조 마방 자체가 이제 데뷔전 승부가 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근 1년 동안 15마리의 시네마 단 한 두도 입상하지 못했거든요. 역시 그런 걸 좀 감안했을 땐 운악 하비오라 마필, 설사 이번 데뷔전에서 뭐 가는 대로 탄다면은 뭐 차기에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마필로 판단하고 있고, 뭐 방춘식 기수가 올라가 있는데 조교도 직접은 했습니다. 일단 운악 하비오라 마필, 향후 잠재력 면에서 좀 기대감을 갖고 싶은 보라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7번은 운악 하비오 이 마필을 한 번 더 이번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번에 이제 못 들어온다면 다음에 꼭 노리셔야 되는 보라 마필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입니다. 1200m 6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5번 쌩쌩돌이가 이번 경주 키를 잡고 있어요. 네. 그렇죠. 지난 경주 인기 순위 1위 팔려서 부러졌고, 또 여기에 3번마 성읍강톨도 지난번에 꽤나 인기 많아 박진영 기수가 기승하는 바람에 인기를 끌고 앞선에 못 가면서 붙여가다 다 깨졌던 경주 걸음이고, 요번에도 이제 앞에 가느냐 못 가느냐 2마리가 이제 어떻게 초반에 선두권 싸움을 하느냐인데,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11번마 강철시대가 비록 외곽으로 밀렸고 1200거리긴 합니다만은 이 문세영이라는 그 안장의 믿음감이 조금 더 심어집니다. 일단 새벽 조교 패턴도 직전 입상할 때 모습 그대로고, 지난번에 역시에도 앞에 갔다가 선행 싸움을 하느니 일단 보내주자 밀다가 한번 싹 보내줬는데, 문세영 기수 이렇게 한번 타보고 입상했던 말들은 그 다음 경주도 훨씬 더 부드럽게 탑니다. 안쪽에서 3이 나가든 5가 나가든 편안하게 이 선에 쭉 갖다 붙이는 그림이기 때문에 뭐 앞에 가는 말이 더 빨라서 우승까지는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레이스를 풀고 마지막에 뽑아내는 기승수를 봤을 땐 열하나 강철 시대가 조건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좀 안정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1경주에도 문세영, 2경주도 문세영이가 또 인기만에 올라가 있는데, 네. 5번 쌩쌩돌이에 대해 좀 말씀해 주세요. 생생돌이 뭐 정확한 진단을 내리자면 직전 경주 게이트 외곽으로 밀리면서 힘소진이 좀 컸다. 선행을 못 가서 좀 아쉬움이 남았다. 마필이 물고 가는 힘이 그다지 강하지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 가서 그대로 버티는 전략이 상당히 좀 어울리는 마필입니다. 뭐 정확한 내용이고 직전 경주 페인까지 뭐 짚어드렸는데, 이번 경주 5번마 쌩쌩돌이를 추천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라스트 취입력을 보여줄 수 있는 8번마 화이트 타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안쪽에서 이제 성읍강톨 앞에 갈 것이고, 5번마 쌩쌩돌이 36초 김양선 마방의 최범현 기수라면 뭐 아낄 이유는 없습니다. 최선의 말몰인데 되냐 안 되냐 싸움이죠. 선행을 못 갔을 때, 경합을 했을 때 어떻게 보여질까. 자, 앞선이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라스트 취입력이 있는 8번마 화이트 타임의 종반 탄력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쌩쌩돌이가 이제 지난번에 선행을 못 나갔습니다. 네, 그렇죠. 인기 1위를 팔렸는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또 선행을 나가면 또 띄워줄 수 있는 말이에요. 네, 그렇죠. 성읍강톨이란 마필이 안쪽에 있는데, 과연 그 김옥성 기수가 올라가 있는 3번과 초반에 싸우냐 안 싸우냐 그 싸움 같고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선행을 받으면 띄워줄 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좀 인기마로서 약간 불안감도 있고, 외곽에 있는 13번 레이즈볼드란 마필, 데뷔전에서 일단 뭐 종반 걸음만 재봤던 마필, 착차가 크지 않았는데, 자, 이번에 장추열 기수로 기수를 바꿨습니다. 외곽이 오히려 좋아 보이고 외곽에서 한 발을 뽑아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열쇠 레이즈볼드이기 때문에 신화는 13번 레이즈볼드를 관심마로 일단 말씀드리면서, 자, 11번 강철시대, 8번 화이트타임, 그리고 열쇠 레이즈볼드를 우선적으로 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5일 토요일경마 3경주가 되겠습니다. 1300 부산 6등급 레이스고요. 이번 경주 이제 신병훈 형 준비한 첫 번째 승부고, 이어지는
4경주, 5경주가 이제 전반부 승부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 1300 레이스고요. 지난 경주 때 아쉬웠던 말, 가능성을 보였던 말들이 몇 마리가 나옵니다. 4번마 타라미스 3착, 골드챔프 3착, 프로삭스 2착, 성심파트너 4착, 검초 3착, 행운누리 5착. 아마 요 정도 선에서 좀 엇비슷하게 팔릴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제 신병훈이 놓고 때리는 승부는 그 중에 좀 인기 맙니다만 9번마 골드챔프인데요.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깨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당일날 기수가 이찬호 기수로 교체가 됐었고요. 이찬호 기수가 요말의 특성을 좀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선행을 갔다가 다시 내줬다가 서버린 게 아니라 그리고 다시금 올라와서 여력이 남는 3착입니다. 자, 이번에 박우른 기수가 정지를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직접 새벽적 훈련을 맞추면서 선행마가 없는 경주를 만났다. 이건 그냥 앞에 가겠다라는 의욕. 1200 단거리보다는 1300이라도 선행마가 없는 경주를 위해서 골라낸 경주기 때문에 요게 앞에를 싹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올라오는 놈들을 압축을 해서 들어가는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300m 거리는 처음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우른 기수죠. 네. 지금 박우른 기수가 이마피를 10월 10일 날 호흡을 맞춰봤고요. 지난번에 이찬호 기수 한 장으로 선행강공 막판에 덜미 잡혔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박우른 기수 한 장 강하게 초반부터 밀고 나갈 수 있는 마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마 골드챔프 배팅의 중심에 놓고 들어가는 신병훈 위원의 방송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4경입니다. 1000m 혼합 4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원정일위원. 네, 혼합 1000m 혼합 4등급 편성. 뭐 12마리 풀게이트 접전 구도고 외곽에 있는 11번 미스 코리아가 이마필이 점핑 출전이죠. 제가 봤을 때는 43점. 외산 4군이니까 점핑은 아니네요. 승급전인데 승급전입니다. 나이스인 굿도 뭐 직전 경주 대비 거리를 줄여서 내려오는 만큼 아쉬운 성적.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 같아요. 자, 이번 경주는 외곽에 있는 마필들보다는 안쪽에 있는 마필들을 자 노림수 두고 가는 경주입니다. 이번 마 트리플 샤이닝이 최범현 기수로 안장이 되어 있고 마필 컨디션은 최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자 놓고 때릴 마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마필 자체가 중심이 높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자 놓고 때릴 마필 3번마 바람의 왕자로 강하게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뭐 데뷔전 당시에 어떤 기본적인 순발력과 라스트 끈기력을 보여준 마필이에요. 자, 보여준 대로 그대로만 경주에서 적응을 해준다면 충분히 충마로서의 입상권의 한 자리는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승부 경주 3번 바람의 왕자를 놓고 들어가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망아지입니다. 데뷔전 나서는 마필인데 유승환이가 주인 검사를 받았고 데뷔전 3번 게이트 뭐 초반부터 강하게 밀고 나올 수지가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네. 최단거리 1000m이기 때문에 바람의 왕자 이번 경주 원정일위원 준비한 방송 승부. 자, 바로 노림수 충만은 3번이다. 자, 3번을 중심에 놓고 들어가는 방송 첫 번째 승부입니다. 자, 5경주로 갑니다. 1200m 5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5경주는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3경주, 4경주 신병훈 위원, 원정일 위원이 잡은 승부인데 제가 이제 이번 경주 승부를 가는 이유는 외곽에 있습니다. 바로 송재철이가 재기승하고 있는 1조 박종곤 마방 13번 수성 캡틴인데요. 자, 이마필 데뷔전에서 2착 그리고 지난 경주 데뷔전에 2착 지난 경주 우승 지난 경주 후착마로 5마신 떠들면서 여유승을 거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외곽 게이트에서 승급전 1200m 막판 한 발을 뽑아낼 수 있는 마필로서 뭐 여전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또 최근 두 번의 경주 좋은 호포인 송재채가 다시 한번 올라가 있고 저는 열세 수성 캡틴을 이번 경주 노리고 왔고 이 마필을 중심으로 들어가는 레이스고 일단 전개상 4번마 창세란 마필이 앞장을 때릴 수 있는 마필이고 또 공룡 역시 최근의 경주 연투하고 있는 공룡 그리고 다카시 기수가 올라가 있는 위즈런도 기습으로 한번 때려본다면은 뭐 충분히 앞선에서 짭짤한 어떤 중배전까지 기대가 되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후차권 뭐 5번 다랑아리로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승부를 가는 이유는 바로 13번 수원 캡틴의 연투 3연속 입상을 기대하기 있기 때문에 자, 5경주는 10셋을 중심에 놓고 들어가는 승부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로 갑니다. 1400m 혼합 4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경주는 그 외산마들의 13마리 그리고 딱 하나
국산마가 8번마 진명깃발 딱 한 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세영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진명깃발이 강력한 인기마가 될 것 같고요. 또 역시 외산마 중에서는 리턴 매치인데 그대로 지금 만났습니다. 6마리가 만났는데 3번마 샴로커가 팔릴 텐데 저는 샴로커의 지난 경주 여력 그리고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외곽 게이트에 밀렸던 아쉬움. 지난 경기도 레이스가 제가 원했던 것만큼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어쩌면 끝걸음의 여력을 확실하게 보여줬던 박태종 기수의 재안장이고 또 박태종 기수가 일찌감치 예약을 받고 넘어가서 완승불패와 새벽 조교 훈련 병합까지 하고 올해 순간 스피드에서는 압도할 정도로 뭐 결과를 떠나서 저는 이제는 순발력도 업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애매하게 이제 선두권에 갈 말들이 몇 마리가 있는데 그 선두권은 아마도 이제 문세영 기수가 정리하지 않겠나 판단이 되고 그 문세영 기수가 버티는 모드에서 저는 3번마 샴로커의 역전 승부 박태종 기수가 알고 타기 때문에 1400에선 충분히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샴로커 박태종 기수가 다시 한번 올라가 있는 종반 뒷심이 있는 마필입니다. 네. 복병권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보여준 성적이 없기 때문에 7번만 마이티 힘을 추천드립니다. 김혜선 기수가 계속 고비를 잡으면서 성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자 자 바톤을 넘겼습니다. 서승훈 기수한테 바톤을 넘겼는데 제가 좀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게 서승훈 기수가 너무 심한 이 하락세에 좀 빠져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김혜선 기수가 다루지 못했던 이 발주에 대한 부분 그리고 끌고 가는 힘을 제어를 하지 못하면서 라스트 걸음을 살려주지 못했던 7번마 마이팀의 서승훈 기수라면 자 힘있고 자 강한 말머리를 여기서 한번 기대해 보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서승훈 기수가 최근에 완전히 하락세. 뭐 지금 뭐 그냥 큰일 났습니다. 네, 그쵸. 부산 간다고. 요즘 타는 거 보면 약간 조창욱 기수 같아. 한창 안 들어올 때. 그래요. 일단 뭐 제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지난주에 그 마지막 경주 토요 경마였습니다. 마지막 경주 신영철이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경주를. 그때는 저도 참 깝깝한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말을 외곽으로 탈 필요는 없었다라고 봐요. 아무리 뭐 게이트가 뭐 바깥으로 밀렸었다고 하더라도 4코너에서는 결대로 이렇게 돌아줘야 되는데 의미 없이 서승훈 기술도 밀어냈죠. 밀어내면서 제가 봤을 때는 가지고 있는 마필의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면서 이번 주도 또 좋은 말들 몇 마리 탑니다. 신영철 기수는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좀 점잖게 얘기합니다. 그럼 같은 입장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요? 솔직히 별로 관심 없었어요. 아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저는 신영철 기수를 놓고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정상적인 그러니까 뭐 좋게 평가하면 이 옆에 온 말에 견제를 했다.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평가하면 쓸데없는 힘을 다 썼다. 그렇죠. 더 나쁘게 얘기하면 그 말의 특성을 알면서 가장 안 좋은 방식으로 탔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겠다. 가장 부러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방법을 탔다. 그래요. 하여튼 뭐 남까지 못 들어오게 하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 틀리는데 저는 뭐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 경주 타는 걸 보면서. 저도 그게 막방 깨고 들어온 거 그것만 아니었으면 저도 다카시요? 예, 적중을 하는 경주였는데 사무라이 정신 탄 거예요, 다카시가. 저는 끝났다고 봤거든요. 근데 그 외곽 돈 거 그만큼 진 것 같아요. 그 중심에 이제 신영철 기수가 있었고. 지나간 얘기를 계속 해왔죠. 하여튼 은퇴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빨리. 저는 박현우 기수의 스카이 제왕 지난번에 샴너커와 2마신 차였습니다. 박현우 기수가 일단은 인기 순위 12였고 그때 3착이었는데 분명히 더 보여줄 거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스카이 제왕. 저는 이번 경주 스카이 제왕의 강공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7경주 원정일위원 준비한 승부죠? 네. 시원하게 한번 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11월 5일, 자, 12월의 첫째 주, 자, 서울경마 걸렸으면 때려야지. 자, 메인 승부처 7경주 원정일과 함께 해주신 가족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원정일 천마구 4경주입니다. 방송 승부. 자, 바람의 왕자 놓고 때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디로 주력을 때리느냐. 자, 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4경주에 이어서 7경주 메인급 승부처. 자, 걸렸으면 때려야지인데,
자, 이번 경주 팔리는 마필 7번마 번개 파워. 퍼펙트 비카가 또 이제 문세영 기수 안장의 휴양 이후에 공백전 상당히 관심권에 있는 마필이고요. 8번마 카페블루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전 경주 잘 뛰었습니다만 조금은 아쉬웠던 모습. 뭐 강승부, 자 문정균 기수 한구라 시켜주려고 태워준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은 그렇고요. 이번 경주 7번마 강인혜를 한번 노리십시오. 자, 걸렸으면 때려야지 경주. 걸린 마필은 자 7번마 강인혜입니다. 자, 직전 경주에 한성열 기수가 뭐 늑발, 자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고삐를 짧게 잡고 나오면서 점프 늑발을 했고, 자 후미권에서 걸음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아쉬운 모습을 이번 경주 체중 빼고, 자 이준철 기수가 52kg로 자 강하게 한번 도전을 합니다. 자, 강인혜라는 마필은 자 걸린 마필입니다. 자, 때릴 수 있는 마필. 원정일 메인 승부처. 자, 확실한 한 방을 놓고 자 갑니다. 자, 언급드렸던 마필 번개파워나 이 카페블루, 뭐 문생기수, 퍼펙트 비카 물론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지만 여기에다가 주력은 아니다. 자, 확실한 한방 7경주 걸렸으면 때려야지. 자, 어느 쪽으로 때릴 것인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토요일마 7경주 원정일과 함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8경주로 갑니다. 8경주는 1200m 혼합 3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경주는 좀 까다롭더라고요. 제가 지금 마번을 잡으면서 고민을 좀 했어요. 이게 기복마들 경주기도 하고 완전히 카리스마 있는 능력마가 있는 경주가 아니라서 센 말은 뭐 아틀라스2라고 해야 되지 57이니까 머리,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저는 느낌인 것 같아요. 느낌인데 사이즈보단 느낌인데 이 10번마 콩코드 모멘트가 계속 좀 제 눈에 좀 들어와서 지난번에는 분명히 어부질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어부질이었는데 늑발하고 외곽마를 다 싸우고 다 쓰면서 안쪽이 열리면서 김동수 기수가 굉장히 편안하게 올라왔던 그런 경주력인데 글쎄 뭐 이번에도 새벽주 컨디션 자체는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번에 김동수가 아니라 문세영 기수를 올렸다는 점에서 조금 주목이 되고 그냥 올린 게 아니라 문세영 기수가 직접 새벽주에 훈련을 담당을 했다라는 것도 좀 주목이 되고요. 선행권 자체가 지금 제가 보기엔 믿을 만한 말이 없어 보입니다. 일단 3번마 삼정인디언도 어쨌거나 3착 승부단 말이고 아틀라스2도 57이고 또 빅브라이스타는 조교광도 약하고 톱3 승군전이고 뭐 이런 걸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대로 쓰면 쉽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또 1200이지만 어그러지는 앞선에 저마다 가려고 싸운다라면 독사 같은 뭐 표현이 좀 웃기지만 독사 같은 문세영 기수가 그 틈새를 괜히 37조에서 조교까지 하면서 기승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지난번은 어부질이지만 이번에는 기승술 10번 콩코드 모멘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10번이요. 네, 이번 경주 이제 8경주쯤 되면 이제 주로의 흐름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 같아요. 앞선이 유리할지 추입이 유리할지. 근데 변하지 않는 거는 하나가 있습니다. 힘 있는 말들은 들어옵니다. 여기서 가장 힘 있는 말들은 아틀라스2예요. 뭐 직전 1800m 그 전 경주 1800m 물론 선행을 가서 내준 성적이라고 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지만은 요 마필은 따라가도 뛴다라는 거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마필이 올 초였죠. 휴양을 갔다 와서 분명히 따라갔어요. 따라가면서 성적을 냈고 앞에 가는 말들이 없으면서 선행을 간 거지 일부러 장철 기수가 무리해서 선행을 간 건 아니었거든요. 자, 이번 경주 앞선 가는 마필들이 상당히 몰려있는 경주입니다.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라스트 종반 한 발은 힘있는 4번 아틀라스2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선취입이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따라가도 되고 선의권에서 따라가도 되고 또 앞에 갈 수 있는 그 순발력도 지니고 있고 저는 1번 골드오라를 보고 있는데 최근에 경주 그 김혜성 기수, 이찬우 기수 연달아 인기마로 팔렸습니다. 그전에는 안유리 기수고요. 팔렸고요. 지금 뭐 계속 인기를 끌고 입상에 실패하고 있는데 그전에 이찬우 기수가 8월 8일날 들어왔을 때 그때는 선행 가서 한 바퀴 잡아 돌렸습니다. 이번에 1번 게이트라면은 선행마가 많은 편성이지만 게이트를 가장 안쪽에 잡고 있는 골드오라가 인게이트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마필로서 저는 1번 골드오라 이 마필을 이번 경주 1번 게이트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마필이고 게이트를 잘 잡았다는데 저는 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1번 골드오라를 건식권 마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영훈입니다. 자, 12월을 열어가는 첫째 주 토요일 오늘의 방송 A급 승부처 구경주입니다. 1705군 무대 12마리가 게이트를 풀로 채웠습니다.
제가 11월을 조금 정리하다 보니까 10월 달에는 일요일날 성적표가 굉장히 좋았고 11월에는 토요일날 성적표가 좋았습니다. 양일간이 좀 좋았어야 되는데 그런 결과물들을 10월, 11월에 하루가 좋으면 하루가 아쉽고 하루가 아쉽고 난 다음에 하루가 좋고 이런 좀 기복 있는 성적표가 드렸는데 마지막 12월 지금껏 너무 많이 성원해 주셨고 특히나 11월 마지막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너무 많이 찾아와 주셨는데 이번 주에는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마무리까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처는 미리 예고한 전반부 쪽에 좀 적중을 위해 일찌감치 제가 3경주 방송 승부를 잡았고요. 후반부도 역시 조금 일찌감치 9경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요 경주가 인기마들은 있는데 확실하게 믿음을 주는 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물론 최고 인기만은 9번마 금순이 엄지입니다. 지난 경주 따라가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올라갈 만큼의 올라간 핸디캡 57이고 지난번에 함께 뛰었던 5번마 태양제국 그리고 상대마루 1번마 초원신비 정도가 팔리겠고 또 역시 12 스트롱샤인 7번 JS1 요 정도가 아마 팔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배당은 조금 높게 형성이 될 수 있는 인기마 난타전이라 이런 경주에서는 어느 정도 압축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누구를 놓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한 방도 택해질 수 있고 그 노림수도 잡아낼 수 있는 게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금순염지를 놓고 안 갔다가 결론은 못 먹었습니다. 깜빡이가 들어오면서 못 먹었는데 요번에 한 번 더 제가 금순이 엄지를 놓고 가지 않겠습니다. 말이 나빠서나 승부 의지가 아니라 지난번엔 말 그대로 아무도 안 가는 최적의 전개였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그 전개를 엎어칠 만한 핵심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금순이를 놓고 돌아가는 깜빡이 막권을 깨고 갑니다. 금순이 엄지를 뺀다는 게 아닙니다. 금순이 엄지에 붙여가는 거고 지난번에도 금순이 엄지가 2착을 왔듯이 이번에도 2착을 오는 그림과 함께 57에 따른 3착의 그림 그 배당까지 대비한다는 거 문세영이가 안 가고 가고의 문제가 아닌 그걸 엎어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A급 승부가 됩니다. 가족분들께 이번 9경주 오늘 3경주 또 제주교차 4경주 지난주 제주도 또 제가 메인으로 제대로 때려드렸고 80배 선물해 드렸듯이 오늘도 제주 좋은 거 드리고 이어지는 이번 9경주에서 제대로 때려보겠습니다. 본예상 딱 하나 이거 9경주 합니다. 관심 함께 해주시는 만큼 지난주에 잡았던 토요경말 성적표에 이어서 이번 주도 시원하고 화끈한 약속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우리 9경주는 승부처였죠? 네. 신병훈련은 승부처였는데 자, 10경주 가죠. 10경주 대천 1800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인기 순위 1위로 팔리고 부러졌던 두 마리가 출전합니다. 8번마 써넉과 9번마 호세킹인데요. 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신영철 기수도 나오고 원래 조용했던 김옥성 기수도 나와서 참 요 근래 보기 드문 것 같아요. 신영철 기수와 김옥성 기수의 인기마 출전이 좀 재밌기는 한데 물론 상대권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썬업이라는 말을 좀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다이아 파워가 편안하게 선행을 간다라면 당연히 뭐 액면상으로 좋은데 안쪽에 이제 진격의 여왕이 있다 보니까 지난 경기 때 역시 이것도 김옥성 기수가 준비를 하고 나왔었는데 당일날 이제 교체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워낙 끌고 외사행 기질이 있기 때문에 처음 타는 기수 그리고 일반 기수가 아무리 이찬호 기수 말을 잘 타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못 됩니다. 정말 잘 참고 있다가 악벽을 잡고 뽑아야 되고 또 그거에 맞는 조교도 해야 되는데 두 번의 경주 대상 경주 때 이제 그렇게 점핑 출주해서 좋은 모습 가능성을 보였던 거고요. 이번에 적임의 김옥성 기수가 원래 입상하고 우승했을 때 새벽 조교 패턴을 만들었고 어쨌든 좋았든 나빴든 새벽 조교 훈련을 통해서 1800을 뛰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졸전은 없을 것이다. 8번마 썬업을 관심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이요? 네. 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9번마 호세킹하고 11번마 다이아 파워를 두고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 내용상으로 보면 11번마 다이아 파워가 조금 더 우위에 두고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20조 베네선 마방은 안효리 기수 아니면 장추열이에요. 자, 근데 이번 경주 이현종 기수의 감량을 확실하게 좀 노리고 앞선 장악을 할 수 있는 마필 11번마 다이아 파워인데 자, 이 마필을 강하게 보는 단 한 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단거리를 도전을 하다가 직전 경주 1800m에서
자, 입상을 했습니다. 자, 이 마필은 장거리 혈통 그리고 호흡적인 부분이 길게 가는 게 더 유리한 마필로서 자 11번만 다이아 파워의 감량 기수 이현종 기수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열하나 다이아 파워 이현종이 4kg 마이너스입니다. 니콜라 기수가 지난주 보니까 토요일날 2개 들어왔죠? 2승을 했죠. 그냥 깔끔하게. 오, 깜짝 놀랐습니다. 니콜라 기수. 개인적인 바람은 그렇습니다. 한국 경마가 좀 많이 발전하려면 그리고 소위 말해서 장난질이 없어지려면 저는 이태리 용병 기수인 페로비치 니콜라 외에 한 5명을 더 데리고 오고 그리고 일본에서 또 다카하시 외에 한 5명 이쿠야스 정도의 급의 기수를 한 5명 데리고 와서 한 10명 물론 그렇게 되면은 기수들 밥벌이가 뭐 난리 나겠죠? 눈에 보이죠. 그쵸? 데모 일어납니다. 저는 그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장난 안 합니다. 서수은 꼴이 안 나요. 그래야. 저는 니콜라 기수가 올라가 있는 1번 진격의 왕이 1800m인데 뭐 1800m에서도 선행 가서 들어왔던 적이 있고요. 또 이번에 1번 게이트 2점을 살려서 니콜라 한 장. 물론 이제 부담 중량이 대폭 올라갔다는 건 변수가 되겠지만 1번 게이트를 잡고 있다는 건 반면에 또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진격의 왕 니콜라의 어떤 상승세를 한 번 더 지켜보고 싶은 그런 마필입니다. 신화는 1번 진격의 왕을 이번 이제 노리고 왔고 이 마필의 어떤 선행 버티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자, 12월 5일 토요경마 한배 탑시다. 11경기입니다. 1800 1등급 레이스가 되겠고요. 오늘 한방 경주는 5경주고요. 한배 탑시다는 11경주가 되겠고요. 자, 이번 11경주 1등급 레이스가 되겠고 강력한 노림수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승부를 한번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 안쪽에 이번 브리그란 마필에 이제 문세영 기수, 적임 기수가 이제 올라가 있고 지난 경주 아쉬운 걸음. 자, 이번에 김학수 마방에서 또 2마리를 꺼내놨기 때문에 또 문세영 기수가 올라가 있고 뭐 인기마로 팔릴 것 같습니다. 자, 안쪽에 1번 위닝앤디가 이제 페로비치 기수 한 장으로 최근의 경주 연속 아쉬운 3착인데 이번에 한 번 더 페로비치 기수가 올라가 있고 또 조교도 상당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1번 위닝앤디를 좀 노리고 있습니다. 1번 위닝앤디 이번 경주 페로비치가 다시 한번 3번째 호흡을 마치고 있는데 최근 2번의 경주에서의 어떤 아쉬움 착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1번 위닝앤디의 이마필의 종반 직선 한 발을 기대하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눈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주로의 상황까지는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1번 위닝앤디 그리고 2번 브리그 여기에 최근 연투하고 있는 나카하시 기수의 늘푸른 청룡 이렇게 3마리 그리고 외곽에 승급전이지만 상승세 바로 선봉 이렇게 4두 1번 2번 5번 11번 요 4마리가 일단 눈에 띕니다. 일단 이 중에서 위닝앤디를 좀 노리고 있습니다. 위닝앤디 제가 본 예상을 녹음하니까 본 예상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 일단 1번 위닝앤디를 중심에 놓고 들어가는 승부처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또 최종적인 거는 또 현장에서 주로의 상황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1경주 승부는 1번 위닝앤디에 대한 어떤 노림수가 있어서 제가 승부처를 들어가니까 요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축으로 놓고 때리는 건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고 뭐 현장에서 주로의 상황 그렇지 않다 라고 보인다면은 뭐 후착 주력으로 붙여 때릴 생각입니다. 일단 1번 위닝앤디의 노림수 그러면서 강도 올려 때리는 11경주 한배 탑시다. 강하게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경주로 갑니다. 11경주는 이제 신화가 준비한 승부가 되겠고요. 이제 12경주는 1402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경마는 12개 대신에 제주가 하나 늘어서 제주가 이제 일찍 문을 닫기 때문에 제주가 이제 오늘 하나 늘어서 5개를 진행을 하고 서울이 12개를 진행을 합니다. 자, 마지막 경마도 1400 나름대로 빡빡하게 구성이 됐고 일반화 선샷이 이제 어디까지 선행형 스타일로 레이스를 풀어가느냐에 달렸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저는 고민했던 게 감량 메리트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번마 샤이닝 크라운인데 공백 이후에 주행 그 악벽 이후에 10월달에 1000m 나와서 따라가다 퍼지고 지난 경주 때는 정말 이빠이 타갖고 2착을 지켜내긴 했는데 이제는 어느 감각을 찾았던 최범현 기수 요말만큼은 뭐 누구보다 잘 알고 타고 있고 역시 1400에서의 충분한 경험
또 따라갔던 경험 요걸 좀 살려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53.5라는 거 이제 악벽도 어느 정도 순치가 됐다라는 거 선행권의 말들이 그닥 손쉽게 자기만의 레이스를 풀지 못한다는 거 조교 강도나 패턴을 봤을 때도 뭐 다 특별하게 달라진 말들은 없기 때문에 내측 최저 플레이 이바마 샤이닝 크라운의 감량 한 번 더 노림수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이번 샤이닝 크라운 최벌면이가 다시 한번 올라가 있습니다. 네, 자 5번마 검탄입니다. 제가 뭐 방송 들어가기 전에 뭐 잠깐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죄송합니다. 이 검탄이 아니었군요. 일요일 경주였네요. 죄송합니다. 뭐 검탄을 추천드리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힘이 좋아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1400m의 기록이 가장 우위에 있습니다. 뭐 선샷은 뭐 감량의 2점 선행을 갈 거고 샤이닝 크라운도 상당히 뭐 마필 컨디션은 좋다라고는 합니다만 역시 1400m 적정거리의 검탄은 직전 경주 아쉬움을 다시 한번 만회할 수 있겠다. 다시 한번 이현종 기수로 강한 승부 의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드림 커뮤니티 검빛이죠? 네. 검빛 말이에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검빛 예상지 보시면은 몇 번째 잡았나 보시면 또 대충 눈치를 깔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뭐 항상 열심히 탔으니까 타고 뭐 주고 들어오고 이현종이 되어가지고 뭐 아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매번 또 검빛말 갖고는 또 열심히 타요 기수들이. 네, 왜냐면 이게 또 그동안에 부러져도 항상 3차 4차가 왔지 막 말도 안 되게 안 가고 이런 적은 없었기 때문에 선샷 1번 게이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선샷 1번 게이트. 지난번에는 두 명이 문세영이 가는 순간에 모두가 올스톱이 됐거든요. 문세영이 나가는 왜냐면 경합이 나올 수 있어야 됐는데 그냥 문세영만 보고 타더라고 전부 다. 근데 이번에는 조제로 기수라서 그렇게 지난번처럼 손쉽게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보병만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경주 연이은 대상 경주를 계속 나갔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김혜선 기수가 올라가 있는 총알공주. 저는 이 마필 자체가 뭐 최근 이제 상대가 만만치 않아서 상대가 강해서 그렇지 가지고 있는 어떤 걸음 1400에서는 충분히 보여줄 걸음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뭐 적임인 김혜선이가 또 올라가 있고 최근 대상 경주를 계속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상대 마필 편성 자체가 최근 뛰었던 마필보다는 좀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6번의 총알공주는 보병마로서의 어떤 메리트 이 마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2번 샤이닝 크라운이죠. 네. 2번 샤이닝 크라운, 5번 검탄, 2번 5번 여기에 보병마로서는 6번을 말씀드리겠고요. 검비대에서는 검탄을 대가리 잡았습니다. 뭐 그러니까 기대감은 있다라는 거겠죠. 지난번에 아쉬웠으니까. 소스인가요? 대가리 잡으면? 열심히 최소한 탄다는 거. 장난질은 없다는 거. 하긴 뭐 내가 내 말인데 내가 예상지 저도 이제 예상지를 해봤으니까 네. 내 말이 나오면 당연히 대가리 잡겠죠. 그리고 말 좋다 그러면. 인기 순위 한 3위권이라도 대가리 잡고 싶어요. 그래요. 하여튼 잘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한번 이번 주 한번 마지막까지 시원하게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제주가 한 개가 늘었습니다. 서울이 한 개가 좀 반면에 줄어들었고 네, 그렇죠. 서울이 12개 경기가 시행되고 제주가 5개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 여하튼 뭐 제주 경마까지 해가지고 한번 시원하게 한번 달려볼 테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 자 1호 경마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번 다음 주에 이제 그랑프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랑프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조용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랑프리.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랑프리는 뭐 구경만 해도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도. 쫄깃쫄깃한 그렇죠. 맛이 있잖아요. 그냥 명맛 찾는다. 그런 건 이제 단승식 사는 어떤 메리트? 단승식 사고 그냥 우승맛 찾는 재미죠. 그렇죠. 우승맛 찾는 재미. 10,000원 2만원 제일 센 말. 재밌을 것 같아요. 대성경주 그랑프리 같은 경우는 내가 그동안 1년 동안 가장 뭐 나에게 한 거라를 안겨줬던 그러한 마필들이 있다면은 그런 걸 놓고 그냥 가볍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토요일경마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12개 경주가 시행되는 토요일경마입니다. 서두 언급드린 대로 주도의 변수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역시 그 점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1호 경마 방송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